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 및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실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구 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무려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수익과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오전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1층에 차가 빼곡히 주차가 되어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의 외관은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경매정보지를 처음 봤을 때 외관상 봐서는 공장 건물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한 외관의 모습입니다.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가구 주택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외관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가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임대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뒷부분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뒷부분에 에어컨 실외기가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옆집과의 경계는 이 담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함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층 곳곳에 도시가스 배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필로티 부분의 모습인데요.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페인트가 까지거나 천정에서 누수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교적 깔끔한 모습의 주택 외관이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15년 치고는 외관 상태는 양호해 보였습니다. 1층에 공동현관 출입구의 모습이고요. 공동현관 출입구 옆에는 이렇게 전기 계량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계량함은 전 세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우편함도 이렇게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건물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입구 1층의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1층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모습인데요. 2층 현관도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문구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지침 내용을 작성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204호이고요. 205호, 206호입니다.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돼서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실도 상당히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일한 가구 수로 되어 있습니다. 층당 6가구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2, 3, 4층 전세대 18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3층의 모습이고요.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실 내부에는 특별한 하자는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4층의 모습이죠. 4층도 많이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장도 괜찮고요. 네, 401호부터 406호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는 조그맣게 체력 단련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 문이 체력 단련실로 가는 문입니다. 옥상의 모습입니다. 옥상으로 올라오니까 전망이 너무나 좋았는데요. 뻥 뚫린 개방감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옥상도 특별한 하자는 보이진 않았고요. 지금 이 창 너머로 보면 벤치프레스 보이시나요? 체력 단련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옥상인데요. 저 너머로는 안성천이 넓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은 주택입니다. 건물의 내부 구조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6가구씩 3개 층으로 총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1호 라인은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2호 라인도 원룸입니다. 3호 라인은 이렇게 1.5룸 분리형 원룸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호 라인도 마찬가지로 1.5룸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호실은 이렇게 원룸 타입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층별로 원룸 4개, 1.5룸 2개의 현황입니다. 위반 사항도 없이 깔끔한 주택의 현황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의 위치는 바로 이 위치에 있고요. 남양대교를 넘어오면 바로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의 주요 수요층은 인근에 있는 공단 근로자들로 보여지는데요.
밑에 보면 포승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포승지구가 위치해 있고요. 아마 이 포승지구와 인근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이 주요 거주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도를 조금만 축소를 해보면요.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주택 인근에는 이렇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조그만한 동네에 위치해 있고요. 이 포승 향남로를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다가구주택들이 또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아마 이 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포승지구의 임차인의 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포승지구 인근에 있는 주택의 임차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위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2,247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06-125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48평으로 꽤 큰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건물의 면적은 154평입니다. 매각의 조건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구분은 임의 경매이고요. 감정가는 7억 5,9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최저가는 70% 가격인 5억 3천선에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0월 7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2, 3, 4층은 6가구로 표시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아까 제가 옥상에서 설명드렸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 및 판넬 마감인데요. 아마 이쪽이 운동실로 보여지고요. 이 제시의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401호의 4땡땡씨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긴 하나 일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 설정일이 2016년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의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분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인 1,500만 원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2,500만 원은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당연히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호 임차인과 2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전입은 2010년과 2016년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조건인데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케이스이고요. 이 세 분 외에는 전원 대항력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서 입찰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물건이고요. 채권 금액이 작아서 변경이나 취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조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권 금액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와 동일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물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인근의 실거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부분이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의 위치이고요. 인근에 다가구 주택 매매 사례가 2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건은 2021년도에 매매가 된 사례입니다. 2021년도에 평당 522만원, 5억 2,800만원에 거래가 된 사례이고요. 대지 면적은 101평입니다. 이 건물의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도 18세대로 구성이 된 주택입니다. 아마 대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매각이 된 사례가 또 있는데요. 평당 43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119평이고요. 5억 1,200만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외관은 벽돌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임대문의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1층은 필로티의 구조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인근에 2021년도와 2024년도에 거래된 주택은 평당 43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당 350만 원으로 인근 실거래 사례보다는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이 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도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이 주택인데요. 아마 위성이 좀 밀려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지적 경계는 감정평가서를 보면 정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물 앞에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군유지로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밑에도 시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전원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도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옆으로는 국가 소유의 도로가 접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도로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월세 시세를 검토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인근에는 원룸과 투룸에 대한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하나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 지역에는 원룸과 투룸에 대한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300에 42만 원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300에 33만 원, 보증금 200에 월세 32만 원, 보증금 200에 월세 3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조금 빠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월세 매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5룸 같은 경우에는 방의 개수가 6개가 있었고요. 보증금은 300만 원에 월세는 3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증금의 합계는 1,800만 원이고요. 월세는 2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총 방의 개수가 12개이고요. 보증금 200에 월세는 30만 원. 이렇게 되면 보증금은 2,400만 원에 월세는 360만 원인데요. 원룸과 1.5룸의 보증금을 합하면 보증금 4,200에 월세는 570만 원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6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제외된 금액이니까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되면 수익률은 총 12.3%인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이라든지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 월세라든지 월세 수요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승 산업단지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진 주택으로 공단 인근 주택보다는 임차 수요는 풍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 권리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은 현장에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현장에서 조사가 된 만큼 입찰가를 작성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물건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